홍렬입니다. 네, 이 세종시 집값 이야기 오늘 맛있는 경제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대전 과기대 박유석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선 리포트를 보면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세종시 집값이 하락 또는 이 둔화가 좀 뚜렷해 보입니다. 네네. 전문가로서 이 원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이제 국회 분원의 이전, 설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급격한 집값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네. 이제 그러한 호재들의 어떤 원동력, 힘이 좀 다소 떨어진 것으로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동산의 규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주택에서 이제 다른 부동산이나 혹은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좀 투자처로 옮기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매의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보면 호재 반영이 현재로서는 좀 당분간 끝났다라고 보시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규제 영향 이 두 가지인데 그럼 오를 만큼 올랐다고 사람들이 보는 걸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지만 또 다른 또 호재가 발생을 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좀 많이 예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작은 호재에도 가격 변동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또 작년 같은 큰 호재에는 또 큰 변화폭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내년에 대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호재로 인해서 작은 충격에도 크게 반응하고 또 큰 충격에는 더 크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딱 장담하기는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면 현재 같은 이제 둔화 또는 하락 추세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저는 당분간은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어떤 시기상으로 볼 때 이제 내년에 대선 국면이 좀 있고요. 또 지금 잠시 잠잠한 행정수도 이전이나 아니면 국회 분원 설치 같은 부분들이 또 다시 이제 쟁점화가 되면은요. 개발 호재가 나오면 또 가격은 또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오르고 또 지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세종시 집값이 높거든요.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은 2030년까지 인구 80만을 만들겠다는 그 세종시의 목표에도 이게 상당히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집값 안정화를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우리 지난 이사 대책에서 이제 공급 유지의 정책으로 약간 선회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종시의 경우도 지금까지 많은 규제 정책을 쓰면서 트리플 규제 지역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시장을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공급 대책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공급이요? 네네. 근데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계획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또 한계도 좀 분명한 거로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을 다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공공이나 민간 부분에서 공급 확대를 통해서 어떤 시장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 그래도 가격 안정에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가격 안정이 돼야지 지금 세종시가 원하는 2030년까지 80만 도시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 안정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대전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세종과 달리 대전은 아직도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전과 세종은 우리가 이제 광역 부동산 시장을 형성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의 방향이 같이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에는 세종은 좀 많이 이제 좀 안정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대전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구조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의 폭을 보면 상대적으로 넓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좀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안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비싼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유성이나 서구 이쪽에는 거래가 좀 많이 줄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 어느 정도 다소 좀 오래되고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상승을 좀 이끌면서 전체적인 수치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고 볼 수 있죠. 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위주로 거래가 됐군요. 끝으로요. 사실 올해 주택 공급이 쏟아진다고 해서 무주택자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아직 좀 잠잠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주민총회 같이
집합하기가 좀 어렵고 의견을 네. 좀 모으기 힘든 경우도 좀 있고요. 네. 또 행정 처리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전시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통합심의를 통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좀 내비치고 있거든요. 또 계획 자체도 뭐 12만 9천 원을 뭐 최근에 단기간 내에 짓겠다라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내 집 마련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뭐 올해도 그렇고 뭐 내년에도 계속 어느 정도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노려보시고 또 내년 또 후년까지도 보시면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분양을 기다려라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